그러면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죠. 어떻게 위험하냐? 예를 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을 점령한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쓸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우리 네. 경제를 고려해서 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겠죠. 네. 반대로 미국 연준 입장에서 자국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 금리 결정의 영향이 우리 한국 경제를 결정돼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인하할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통화 주권을 잃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유동성을 많이 풀 거지만 그게 그 유동성이 무작정 풀린다고만 보기에는 또 어려운 게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을 계속 자극하면서 네. 위험한 유동성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거를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 정권에서도 대안을 찾고 뭔가 해결책을 찾을 텐데 네. 그게 어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열띤 전쟁이 펼쳐질 거라는 네. 그 이야기는 뭐 진작부터 했었습니다. 2021년 전망서에 쓰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유독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거예요. 네. 근데 왜 진심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럼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돼요. 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2025년에 OBBBA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네.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대출을 하면 돼요. 근데 대출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국채 매입세가 약해졌으니까. 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뭐 여러분들 다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란 말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인 겁니다. 이거는 화폐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화폐가 아니에요. 주식도 화폐가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도 화폐가 아니에요. 자산인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오히려 비슷한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게 더 좋겠다. 근데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었던 이유가 급등락이 심해서 안정적이지 않아서 누군가는 내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내일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 화폐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들자 하면서 고민했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과 CBDC예요. 네. 근데 CBDC는 CB가 센트럴 뱅크니까 중앙은행이 만들면 CBDC인 거고 민간 기업이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상 코인 구매자가 나 스테이블 코인 주세요 할 때마다 현금을 줘요. 그 현금을 주니까 1달러는 1코인인 거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계속 1달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에 투자하냐, 10,000원짜리 투자하냐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 결제 수단이 바뀐다. 네. 화폐가 바뀐다. 이제 지급 결제할 때 현금으로 하다가 동전으로 하다가 지폐로 하다가 카드로 하다가 계좌이체로 하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지급 결제 수단이 바뀐다. 네. 금융혁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셨던 질문, 예를 들어 서클을 비유를 한다면 테더나 서클이라는 코인 발행업자가 있으면 이 발행업자가 많은 현금을 수취하겠죠. 네. 은행처럼 말이에요. 저축을 받고 저축금리 내주고 현금을 많이 수취해요. 네. 근데 은행이 어떻게 돈 벌죠? 더 이자를, 높은 금리로 네. 대출해주면서 그 대출이자와 저축금리의 차이값이 이자인 거죠. 그 마진인 거죠. 네. 이 이자이익을 보는 것처럼 코인 발행업자도 당연히 코인을 발행해 주지만 수취한 현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는 네.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네. 그리고 아예 그걸 제도권화하자. 네.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켜요.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면 절대적으로 1코인 1달러 원칙을 지켜주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성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코인을 바꿔요. 그럼 현금을 많이 수취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봤더니 이미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기 전 단계에도 이미 한국보다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것을 장려하면 더 많이 현금을 바꾸게 하면 더 많은 현금을 수취한 발행업자들은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공동장 만들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하자니 국채 금리가 높고 더 중요한 것은 국채 매입처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진심이고 장려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사라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증명해 드려야 되죠. 보여드리면 미국이 만성 재정 적자거든요. 그럼 만성 재정 적자 상황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자 지출이 급격히 늘죠. 22, 23년에. 네. 이때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자 지출이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급격히 올라갔을 때 만약에 금리가 안 올라갔으면 20년, 21년에 재정 지출을 확대했으니까 이때 이자 지출이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서도 이자 지출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금리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지출이 늘었는데 정부도 이자 지출이 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 지출액이 방위비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걱정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달라 이런 건데 여기서 국채 발행 가능성을 더 늘려놨는데 보니까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사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요. 네.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연준의 독립성도 실추되고 이런 와중에서 중국이 원래 1위 국이었는데 미 국채를 보유한 1위 국가였는데 2위국으로 전락하고 계속 국채 규모가 줄어들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 국채를 사줘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비 마련을 위해서 네. 국채 발행을 중국에다 하고 중국이 사줘요. 네. 지금 러시아가 또 다른 방향의 분절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쟁을 멈출 것 같더니 전쟁을 더 장려하는 거예요. 중국이 쉽게 말하면. 그죠? 돈을 계속 대주는 거니까. 전비를 지원해 주는 네. 거예요. 그 기름 사주고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고 더 저렴하게 국제 유가보다 저렴하게 사주고 네. 자국도 유리하죠. 저렴하게 원유를 사니까. 그러니까 원유 사주고 다 전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경학적 분절화의 여정에서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고 매입처가 줄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줄어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니까 달러가 과연 안전자산일까?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게 맞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네. 자, 그런 현상 속에서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바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입처로 네. 어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회사들을 지금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코인이 실제로 잘 쓰이고 편리해져야지만 발행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건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사용 가치만 있는 거잖아요. 어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 실제로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걸 실제로 뭐 어떤 거래에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설명 드려볼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삼성그룹의 비유라거든요. 네, 삼성그룹 내에서 수출입을 할까요? 하죠. 하죠. 네, 미국 내 현지법인과 한국 현지법인과 수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계열사로 좀 확대해 볼게요. 삼성전기가 네,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 수출하겠죠. 네. 부품을 수출합니다. 그 우리 히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 자석 같은 것도 수출합니다. 부품인 거예요. 그럼 이 수출입할 때 기존에는 거래를 뭘로 했을까요? 달러로 했었겠죠. 네, 무역 결제 수단을 달러로 했었는데 근데 이거 하려면 국내 시중은행에게 요청해야죠. 삼성그룹이 은행을 안 갖고 있잖아요. 네. 은행에게 요청해요. 그럼 은행은 당연히 국제지급결제은행에 요청을 해요. 그럼 국제지급결제은행 등등을 거쳐서 또 역시 미국 현재 시중은행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한국 삼성전자 뭐 계좌로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고.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수출 대금이 그렇게 결제되는데 뭐 길게는 2박 3일 정도 걸리죠. 네, 길게는. 근데 어쨌든 뭐를 떼요? 수수료를 떼겠죠. 바로 이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계열사에서 의외로 그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 5% 이게 그렇게 작은 이익률이 아닙니다. 근데 수수료를 몇 퍼센트 떼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그룹사 내에서 너도 나도 계열사들이 좋아해요. 네, 근데 이게 또 확대될 여지가 있겠죠. 어디로? 공급업체 단으로도 수수료를 절감하자. 네, 수수료 없어요. 이게 은행을 패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을 패싱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긴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GSIB라고 부르죠.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40대 GSIB가 있습니다. 40대 GSIB 은행 중에 30개 정도가 미국 은행이에요.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네,
그 중에 30대 은행 이들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얘네들이 뭘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가 패싱 당하겠다. 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규모랑 비교해 보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아직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차 점유해 나가겠구나. 은행을 패싱해 나가겠구나라고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예요? 우리도 공동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네.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인데 저는 어쩌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작되면 테더나 서클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뭐 기득권이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연준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이 IB예요. 네. 그죠? 연준이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지만 중앙은행의 소유, 지분 구조상 소유는 민간 IB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 중앙은행을 점유하고 있는 이 IB들, GSIB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될 수 있고, 그럼 이 기업만 필요하냐? 개인도 필요해요. 개인에게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한 국가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아르헨티나, 남미 이런 네, 뭐 베네수엘라 뭐 예. 이런 데들. 그러면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네. 이 월급 규모는 똑같아요. 근데 내일 살 수 있는 빵의 양이 줄어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국 통화로 안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다음 날 바꾸느니 이렇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열사나 공급업체 내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아예 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하는 요청까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게 기업도 편하죠. 모두가 네. 편해지죠. 네. 그러니까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뭐 간단한 편리함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유럽 여행 갈 때 가장 대표적인데 통화를 한 4가지 준비해야 되죠. 유로화, 네.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환전 안 해도 돼요. 네. 환전 재환전 안 해도 왜 그 수수료를 내야 되죠?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국내에서 A팀기에서 원화 뺄 수 있고요. 택시 요금, 편의점 다 됩니다. 지금도 170여 개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드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하죠. 근데 물론 여기서 걱정되는 뭐 유용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탈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해주면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용도를 우려합니다. 한국은행이나 주요 중앙은행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니즈는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세금을 절세하고자는 탈세하고자는 니즈는 있죠. 이제 불법적인 니즈도 있어요, 물론. 네. 불법적인 니즈는 마약 밀매. 그 거래 자체를 코인으로 하면 그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거래가 네.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니즈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하실 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그걸 투자할 수 있게 네. 이런 환경으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유용성은 담보되는 겁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상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1시간 걸려서 제가 네. 이건 AI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그린 건데 코인 구매자도 유용함이 있죠. 네. 그리고 코인 발행업체도 유용함이 있죠. 그리고 국채 매도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엄청나게 유용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점령하느냐 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유용함이 생기는데 어찌 보면 디지털 거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뭐 시장이 크고 가장 뭐 금전적인 영향력이 큰 미국이 발행하면 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발행을 해도 그 다른 코인을 굳이 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결국에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금융을 또 이제 점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욕심이 있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령하고 싶겠죠. 그래서 관세 전쟁 이후에 뭐가 있을까? 관세율은 정점을 찍고 좀 낮아지긴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전쟁이 이어질 텐데 그게 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으로서 패권을
더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주요 기업들한테 관세율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 네. 그거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할 많이 수 팔 있어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경제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제목을 넣은 겁니다. 제 네. 경제 전망서에. 그만큼 그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지경학적 분절화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가지. 트럼프의 욕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움직임이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리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지 한번 자료 보시면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물론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직도 비교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확대하고는 있죠. 그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미중 패권 전쟁에 히토류 전쟁이 있었죠. 네. 히토류 공급 차단.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공급 차단이라는 그 정책은 굳이 말하면 정책 공급 차단이 아니라 허가제예요. 허가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2019년에 반도체 허가를 그거. 받아라. 네네. 네, 허가를 받아라. 그럼 허가서에 뭔가를 쓰겠죠. 쓸 때 만약에 이 히토류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국방 장비 생산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럼 공급 안 하겠다라는 의도의 네. 허가제가 나온 거야. 안보적인 차원에서. 근데 여러 이 허가서에 뭐가 또 있냐면 지급 결제는 뭘로 할 것인가? 위안화로 해라. 위안화로 하라. 그러면 네. 이미 미국 기업에게도 한국 기업에게도 세계 많은 국가에게도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그러면 공급해 줄게라는 식으로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전체 공급액 중에 일부는 위안화로 해주면 공급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미 물밑에서 압박이 취해진 겁니다. 네. 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까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지급 결제 티나잖아. 안 돼. 눈치 봐. 하니까 뭐로 해라? CBDC로 해라. 그래서 중국은 이미 2020년부터 CBDC를 장착했어요. 그럼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고요. 네. 공무원들은 그 월급으로 지하철 결제하고 편의점 결제하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통화 패권 전쟁에서 위안화를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겠구나 네. 하면서 지니어스 액트 통과시킬 때 크립토 윗 기간에 네. 지니어스 액트 통과시킬 때 한 가지 또 3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티 CBDC입니다. 미국 내 어떤 기업들도 CBDC 이용하지 마라. 네.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화 잠식이죠. 화폐 전쟁이지만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걸 사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통화 잠식이 우려되죠. 이미 통화 잠식이 일어난 이런 국가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국들이 대부분 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 아마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행 가시면 노점상조차도 달러를 더 달러 받죠. 선호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통화가 잠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죠. 어떻게 위험하냐? 예를 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을 점령한다. 네.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쓸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우리 네. 경제를 고려해서 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겠죠. 네. 반대로 미국 연준은 연준 입장에서 자국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 금리 결정의 영향이 우리 한국 경제를 결정돼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인하할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통화 주권을 잃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드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건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걸 질문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에서 소비가 60% 정도 차지해요. 내수 소비가.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한 15에서 20% 차지해요. 이것도 내수예요. 정부 지출도 한 5%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26년에도 723조 원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네. 그럼 정부 지출도 원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수출입이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용 결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켜낼 힘은 더 있다. 이 네.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 카드가 없다면 한미 간의 무역 협상에서 더 좋은 딜을 끌어내기 어렵겠죠. 네. 그나마 카드가 있으니까, 조선업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네. 그나마 저도 이 분통이 터지지만 그나마 좋은 딜을 끌어낼 여건이 있겠죠. 카드가 없는 협상국하고 네. 그냥 미국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협상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라는 카드, 조선업이라는 카드가 있는 나라하고 협상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통화 잠식되고 있는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나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카드는 신용카드 시스템입니다. 네. 신용카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QR 코드가 적립을 덜하죠, 우리나라.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QR 코드 시스템이 점령한 거예요. 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장착하고 있다면 점령당할 속도도 다를 거고 카드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카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 적어도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렵다. 이 어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지금부터 훨씬 더 좀 활성화될 것이다. 미국에서 좀 의도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뭐 이 정도로 네.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좀 일부러라도 우리가 좀 보호 장벽을 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또 통화 주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생각보다 좀 위험한.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관세로 또 협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네. 그만큼 이게 굉장히 큰 대주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